안녕하세요. 77세 된 강순길입니다. 저는 을지로에서 50년 동안 구두 닦기 일을 하면서 5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작년에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막내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두 닦기 하나로 어떻게 자식 5명을 대학까지 보냈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오셨어요. 집안이 가난했지만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순길아, 일에는 귀천이 없다. 정직하게 일하면 하늘이 다 본다. 그 말씀이 제 평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사남매 중 셋째였는데 형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이어받고 누나는 일찍 시집을 갔어요. 저만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26세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왔으니까요. 을지로 근처 쪽방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을지로 삼가 골목에 있는 구두 닦기 가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60대 할아버지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구두 닦기도 기술이야. 대충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두약 바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광을 내는 기술까지 정말 세심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일당이 8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사장님께 기술을 더 배우고 바쁠 때는 옆에서 거들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고향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맞선으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마음씨도 착했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구두 닦기 일합니다 했더니 정직한 일이네요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도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해줬어요. 된장도 직접 담그고 김치도 담가서 식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첫째 민수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면서 순길아, 이 가게 내가 해볼 생각 없나?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드디어 제 가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리금이 5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2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내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습니다. 여보, 다른 직장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장에 들어가면 월급도 꾸준히 나오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배운 기술을 버리기 아까웠고 무엇보다 구두 닦기 일이 좋았거든요. 손님들의 더러워진 구두가 제 손을 거쳐 반질반질해지는 걸 보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결국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월 2알이었어요. 1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2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 이자였는데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1975년 봄에 드디어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을지로 삼가 골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강순길 구두수선. 그 간판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기존 단골들이 새 사장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은 어디 갔어요? 젊은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달 수입이 8만 원밖에 안 됐어요. 가게 임대료가 3만 원, 이자가 2만 원이니까. 실제로 손에 쥔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식구가 셋인데 3만 원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아내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려도 손님이 한두 명밖에 안 왔어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그냥 앉아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신사복을 입은 손님이 와서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닦아드렸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시골촌 놈아. 하면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단골 김 아저씨가 오셨어요. 숨길이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그래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렸더니 그런 놈들 때문에 기죽지 마. 너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따뜻한 붕어빵을 사다 주셨어요.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는 일은 당당한 일이야.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자.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구두약도 좋은 걸로 바꾸고 손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디 사세요? 가족은 몇 분이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서서히 단골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김 아저씨가 직장 동료들을 소개해 주시고 정성스럽게 닦아드린 손님들이 지인들을 데려왔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을지로 3가에 구두 잘 닦는 젊은 사람이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미경이가 태어났을 때쯤에는 하루에 20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 명당 300원씩 받으니까 하루에 6,000원, 한 달이면 18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빚이자 2만 원, 임대료 3만 원을 내고 나면 13만 원이 남았어요. 그때만 해도 쌀 한 가마니가 8,000원이었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을지로가 더욱 번화해졌어요. 회사원들이 많아지고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 서비스를 늘려갔어요. 구두 수선뿐만 아니라 가죽 가방도 고쳐주고 벨트도 수리해 드렸습니다. 그 무렵 셋째 민호, 넷째 미영이가 연달아 태어났어요. 자식이 넷이 되니까 교육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학용품이며 교복이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보, 애들을 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 수 있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가게를 열었어요.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1985년쯤에 막내 민석이가 태어났어요. 자식이 5이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애는 중학교,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셋째, 넷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막내는 젖먹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루에 40명, 10명의 손님을 받았어요. 손가락이 까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버지 힘들면 쉬세요. 큰애가 그러면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다 했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구두 한 켤레 닦는 값이 1,000원이 됐어요. 하루에 10명 정도 받으니까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쏠쏠했어요. 아파트 전세가 3천만 원 하던 시절이니까 제법 괜찮은 수입이었죠. 큰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아버지, 저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를 꿈꾸다니.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아버지가 뒷바라지 할게. 그때부터 야간 자율학습비, 학원비, 참고 수업이. 큰애 교육비만으로도 한 달에 30만 원은 나갔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닦은 구두 한 켤레 한 켤레가 아들의 꿈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993년 큰애가 정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게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큰애가 그러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였어요. 서울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180만 원이었거든요. 1년이면 360만 원인데 거기에 책과 용돈까지 하면 500만 원은 좋게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둘째도 고등학생이 됐어요.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대학을 꼭 보내주세요. 아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 딸 구별하면 안 돼. 그때는 정말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설날, 추석에만 하루씩 쉬었어요. 손님들도 그걸 아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순길 씨는 자식 교육 때문에 바쁘구나.
1997년에 큰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둘째도 간호대학에 합격했고요. 기쁨도 잠시 이제 셋째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회계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IMF가 터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손님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구두 닦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루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어요. 괜찮아.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서비스를 더 늘렸어요. 구두 닦기뿐만 아니라 가방 수리, 열쇠 복제, 심지어 우산 수리까지 했습니다. 만능 수리점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행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가 나아졌어요. 을지로에 회사들이 더 많아지고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많아졌어요. 그 사이 첫째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둘째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했고요. 셋째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회계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05년쯤에는 구두 한 켤레 닦는 값이 3,000원이 됐어요. 하루에 30명 정도 받으니까 한 달 수입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쯤 넷째가 교대에 합격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5자식 중 4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으니 이제 막내만 남았어요. 그런데 막내는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갈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왜? 형 누나들은 다 대학 갔는데. 저는 아버지처럼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50년 가까이 구두 닦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자식이 제 일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너도 대학은 가야지. 싫어요. 아버지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막내가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막내는 대학 대신 제 옆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투르더니 몇 년 지나니까 저보다도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색다른 서비스도 많이 개발했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50년 가까이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했어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쉬는 게 더 어려웠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학 교수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미경이는 수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셋째 민호는 회계법인 파트너가 됐고, 넷째 미영이는 초등학교 교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들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거든요. 명절 때나 잠깐 들르는 정도예요. 그래도 이해해요.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두를 신을 일이 줄어든 거예요. 하루에 10명도 안 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아프신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어떻게 쉽게 놓겠어요? 작년에 허리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인정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막내 민석이가 아버지 이제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20년 넘게 제 옆에서 기술을 배운 아들이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으로 단골 할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렸어요. 3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었는데 순길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까지고 허리가 아파도 자식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후회는 없습니다. 구두 닦기라는 일로 오남매를 모두 키웠고 이제는 다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손자 손녀들도 11명이나 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구두 닦기 같은 일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구두 닦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제 두 손으로 오남매를 대학에 보냈으니까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나 편견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힘이 되어줬어요. 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아내가 늘 해주던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가 고생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서 조금 허전합니다. 50년 동안 매일 갔던 가게에 이제는 가끔씩만 가거든요. 막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했어요? 손자들이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구두 닦기였단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구두 닦기가 뭐예요? 요즘 아이들은 구두 닦기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럴 때면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의 더러워진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이야. 할아버지가 그 일로 너희 아빠 고모들을 다 키웠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가끔 옛 단골들이 찾아와요. 순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모셨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1973년에 처음 구두 닦기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당장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50년이 흘렀네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구두를 신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대부분 운동화를 신고 다니죠. 구두 닦기라는 직업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일만 하느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건강도 챙기세요. 저는 젊을 때 몸을 너무 혹사해서 지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제 자식들만큼은 배우게 하고 싶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50년을 일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오남매가 모두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50년 동안 구두 닦기로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해요. 제 손으로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아내와 함께 손자 손녀들 보면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해요. 가끔 막내 가게에 가서 예시하기도 해주고요. 요즘 가끔 꿈을 꿔요. 을지로 삼가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꿈을요. 젊은 시절에 저와 단골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꿈이에요. 깨고 나면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IMF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코로나로 손님이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와서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50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거든요. 특히 큰아들이 교수로 임용됐을 때, 둘째 딸이 수간호사가 됐을 때, 셋째 아들이 공인회계사가 됐을 때, 넷째 딸이 교감이 됐을 때, 그때마다 가게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막내만은 조금 걱정이에요.
대학을 안 가고 제 일을 이어받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말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 선택이 틀렸나 싶어요. 막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손님들도 막내를 많이 좋아해요. 민석이는 아버지를 정말 닮았네요. 단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히 뿌듯해집니다. 제 기술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서요. 요즘은 시간이 많아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막막함, 첫 가게를 차렸을 때의 설렘,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날 때의 기쁨과 걱정,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의 막막함.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구두 닦기라는 일을 통해 이렇게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젊은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르신 구두 닦기 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꼼꼼히 알려드려요. 일단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손님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한 켤레 한 켤레 정성스럽게 닦아드리세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5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젊은 회사원부터 연세 드신 할아버지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죠. 그분들과 나눈 대화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순길 씨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할아버지 구두가 정말 반짝반짝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박 부장님이라고 30년 넘게 다니신 분인데 은퇴하실 때 순길 씨 덕분에 매일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단순히 구두만 닦은 게 아니라 그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드린 거구나 싶어서요. 지금도 가끔 그분들이 생각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만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요. 아내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5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줬거든요. 제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뒷바라지도 혼자서 다 했고요. 여보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당신도 고생했지요. 아내도 그렇게 대답해요. 서로 고생한 걸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끔씩 막내 가게에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완전히 손을 놓으니까 허전하거든요. 50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니까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제 시간이 생겼으니까 못해본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독서도 하고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 아내와 여행도 가고요. 얼마 전에 아내와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50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봤거든요.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이런 여행 자주 가요. 아내가 그러는데 저도 좋았어요. 손자, 손녀들이 올 때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아니? 그러면서 구두 닦기 도구들도 보여주고 기술도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재미있어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손자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한 일이 손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로 기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요. 이런 건 언제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50년 동안 구두 닦기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요. 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정성껏 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50년을 일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50년 동안 저를 믿고 구두를 맡겨주신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해요. 힘들 때 격려해 주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평생 동안 옆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장 감사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후회는 없어요.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고 5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손자, 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씩 구두 닦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